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지난주 방송 끄트머리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3개월간 계약직으로 다녔던 회사에서 겪은 일들을 좀 풀어볼까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어서요. 그걸 이겨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제 감정 조절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기 싫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또 오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텐션 문제로 그 직장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집 밖에 있었거든요. 낮에는 해화역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아침에 조금 남는 시간에 어로드 커피에서 친구랑 차 한 잔만 간단하게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어로드에 이제 케이크가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이제 각각 음료랑 케이크 3개를 주문해서 같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배부르더라고요. 나도 배꼴이 점점 작아져서 큰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에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 케이크만 후딱 먹고 해화역으로 바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도 다른 친구를 만나서 1시에 시작한 민주 없는 민주동덕 4차 집회에 또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이동을 할까 하다가 같이 계셨던 분들이 전부 제대로 된 밥을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경상도 비혼 여성 공동체 위드에서 뒤풀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길래 거기에 이제 밥 먹으러 갔었습니다. 사실 저는 집회가 끝나면 바로 홍대로 이동을 해서 5시에 혼자 조용히 공연을 하나 보고 오려고 했었는데 위드 모임에 참석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제가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그리고 5월에 있을 오프라인 모임까지 확정을 해버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재미있게 놀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컴퓨터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굉장히 공허함 같은 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사실 뭐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요. 감정이 너를 띄어요. 전 사실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인데 그런 거를 티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괜찮은 척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가 헤어지고 나면 이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제 내 감정에 좀 솔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산다고 해서 뭐 매일 함께 붙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냥 혼자 사는 집이랑 둘이 사는 집의 그 온기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 마음을 좀 헤집어 놓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되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다 잊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 한동안 상담 다니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던 문제가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가 뭐 저 혼자의 의지로 해결이 되는 거였으면 상담을 받으러 다니지도 않았을 거고 정신과에 약 타러 다니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한동안 좀 잠잠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또다시 상처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정이 폭주를 하는 바람에
죄 없는 친구만 제 하소연을 1시간이나 들어주게 되었는데, 원래는 제가 하소연 하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알 것 같아서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던 건데,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길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 제가 밤늦게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 바람에 제 얘기를 들어주느라 피곤했을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나쁜 생각하지 마라, 아무 생각 안 들게 문어 영상 같은 거나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제가 바로 누워서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숏폼 영상만 한 4시간? 5시간을 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나 봐요. 예. 눈을 떠보니까 폰을 손에 쥔 채로 그 영상이 멈춰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하다가 탈이 난 건데, 그래서 어젯밤부터 또 한 18시간? 19시간 정도 이불 밖으로 안 나오고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화장실도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 시간만큼 제가 계속 누워 있었다고 해서 오래 잔 것도 아니지만, 예, 눈을 떠서도 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노래 부르고 노래 듣고 할 때는 그나마 좀 딴 생각을 별로 안 드니까 이제 뭘 좀 들을까 하다가, 제가 노래방에 가면 저 스스로 노래하는 거를 녹음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또 한 몇 시간을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또 차분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어. 타고난 불안인간의 그 온 세상 근심 걱정이 또 도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원래 가기로 했었던 홍대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들으면서 그냥 마냥 즐기고 왔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야. 정말 흥분하면 그만큼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노래하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 폰 녹음기에 녹음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구에 살 때 기침이 너무 안 떨어져서 병원을 갔을 때 녹음을 해놨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한 번에 다 알아듣질 못하니까 녹음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듣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그 마루님이 저한테 후비로 얘기해 주신 거 말고, 어느 병원에서 나한테 후비로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얘기를 언제 처음 들었었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찾은 거예요. 이제 폰 용량도 없고 하니까 용량 정리하는 겸 좀 이것저것 눌러가지고 내가 녹음해놨던 거를 좀 듣고 삭제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요거는 폰 녹음에서는 삭제를 하고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그냥 기록으로 좀 남겨둘까 싶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들으려고 그냥 저장하는 것처럼 방송에 좀 내보내 볼게요. 2022년 11월 22일에 갔던 내과였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안 낫고 있던 기침을 여기에서 처방해준 약을 한 3, 4일 정도 먹고 괜찮아졌다고 제가 쉬한주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후비루라는 증상을 알고 나서 조금은 수월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었던 마루님과 요 병원 선생님께도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오긴 왔는데, 며칠 됐죠? 며칠이 아니고 제가 9월에 코로나가 걸리고 그때부터 좀 기침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왜 토하듯이 약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그때의 기침이 지금까지 좀 잔기침이 남아가지고, 예. 근데 또 제가 병원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약간 열이 오르거나 하면 기침을 되게 좀 심하게 하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 동네 내과에서 그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천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왜 입에 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처방받고 뭐 별도 다른 치료는 없어도 된다 해서 그냥 지내긴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리고 좀 더 그게 잦아져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싶어가지고 하는 거 가래는? 가래가 코로나 이전에는 가래는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하고 나서 계속 목에 뭐가 걸려있는 듯한 그 뱉어낼 정도는 아니고 뱉어내면 물밖에 안 나와요. 목에 걸렸는 느낌. 네. 코는 근데 원래 코 감기, 목 감기 늘 달고 살아서 그렇긴 한데 조금 코가 있죠. 네 풀면 원래 색깔은- 충농증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풀면 색깔이 있는 코가 나오나요? 막힌 것 같아서 풀면 약간 완전 노란 건 아니고 그냥 묽은 느낌? 그 기침은 하루 중에는 언제 재우시나요? 잘 때요. 밤에 누우면? 네. 잠들면은 모를 거고. 근데 그게 제가 한 11시, 12시쯤에 자거든요. 그러면 꼭 한 3, 4시쯤에 기침 때문에 깨요. 깬다. 네. 기침 하느라고 깨요. 매일 밤 그래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담배는 안 하죠? 네. 처음에 그 병원 갔을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담배 얼마나 피세요? 이랬는데. 평소에 약간 하릉하릉하릉거리면서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진 그런 소리가 나진 않았고. 네. 자, 일단 네. 사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흉부 사진 찍은 적 없죠? 폐 사진 네.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네, 밖에 조금만 계세요. 일단 엑스레이 상으로 뭐 결정적인 그런 문제는 없어요. 네. 그 만성 기침은 그래도 아직은 결핵성 연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이나 아주 만성 기관지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단 저 오른쪽 하부 같은 데 보면 약간 흰줄이 많은 거는 어릴 때부터 본인 설명대로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약간의 이제 감기 끝에 기침 이런 거를 자주 했다. 그 정도, 약간 그 정도. 결국은 과민성으로 옵니다. 과민성. 제일 큰 원인이 한 50%는 코비루라 해서 코에서 지금 진찰할 때 보이는데 이 뒤쪽으로 가래가 넘어가요. 그것도 일종의 알레르기성 만성 비염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밤에 누우면은 이렇게 많이 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였을 때 새벽녘 되면은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약간 이 과민성이 생겨 있기 때문에 공기, 밀집된 그런 어떤 공기나 아니면 냄새 나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갑자기 먼지가 막 나는 그런 환경에 딴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막 갑자기 돌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약물을 한번 써보고 자, 본인은 이거 물을 많이 좀 마셔줘야 돼. 목이 건조하지 않게 물을 조금 마시고. 근데 이것들은 무슨 물약 기침약을 하루 먹고 이틀 먹어서 고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미 생겨져 있는 그런 알레르기성에 대한 그런 조절 이런 거를 조금 꾸준히 해줘야 돼 생각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기침 안 하고 사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치료를 해보는 걸로. 그러고 넘어가는 코가래는 일단 조금은 그거를 고쳐줘야 돼. 그거부터 좀 고치고 그다음 과민성 좋게 해주는 알레르기 약을 꾸준히 조금 먹어주고. 다행이다. 네, 그럴 때 약을 한번 써봅시다. 써서 반응을 봐야 되니까.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휴, 이제 또 알레르기의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사실 지금 꽃이 많이 피고 이래서 알레르기 비염 벌써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매년 4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비염약을 많이 샀던 기록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미리미리 좀 알아놔야겠다, 인지해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업로드를 해놓고 내일까지 그냥 또 누워있을 생각인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또 누워있을 땐 몰랐는데 녹음하겠다고 이렇게 또 앉아있으니까 배가 고프네요. 어제 저녁 먹고 난 이래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한 25, 26, 27시간 만에 밥이란 걸 좀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밥 친구인 유튜브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루님이 지금 하던 일 끝나고 나서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요. 이런 처지는 방송도 끝까지 들어주고 계시는 조각님들께도 정말 늘 항상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슬슬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춥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는데 이번 주에는 반소매 옷을 입고 다녀도 괜찮을 듯한 날씨네요. 그래도 다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 조심해서 옷 잘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